오늘은 국어의 개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희곡과 시나리오라는 장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희곡은 연극으로 상연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대본이고요. 시나리오는 드라마나 영화 상영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대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작가가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를 작가가 상상을 통해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는 희곡이나 시나리오나 등장인물들의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인데요. 이 두 가지 특성은 소설과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소설도 작가가 상상에 의해서 꾸며 쓴 이야기이고 등장인물들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갈등이 고조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형태로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소설과의 공통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소설과는 다른 점인데요. 소설은 서술자가 있어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사건이 진행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보여주는데 희곡과 시나리오는 서술자는 없고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 또 그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희곡과 시나리오는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지요. 소설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소설에서는 현재였다가 과거였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가 하고 시간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구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희곡과 시나리오는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희곡은 연극으로 상연하기 위해서 쓰여진 목적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로 상영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곡의 구성 단위는 막과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시나리오의 구성은 씬, 장면, S# 장면 번호로 구성이 되지요. 그리고 희곡은 무대를 설치하고 그 무대에 배우가 올라가서 연기를 펼치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를 설치하고 그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배우의 수, 그러니까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극이 됐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어떤 장면을 연기를 하는데 그 공간적인 배경이 바다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교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바닷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산속일 수도 있고 또 카페일 수도 있고 이렇게 공간과 시간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시나리오라면은 영화나 드라마라면은 카메라를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바다나 교실이나 산속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 가서 직접 찍으면 되고 또 그리고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또는 수천 명의 사람까지도 한 군데에 모아놓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제약이 자유로운 편이고 그리고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곡은 무대를 설치하고 그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배우,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있고요. 또 배경이 바뀌면 교실이나 바다나 산속이나 카페로 이렇게 장소가 바뀌면 그때그때 무대를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희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희곡과 시나리오의 구성 단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희곡과 시나리오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5단 구성을 취하는데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글인데 발단 부분에서는 등장인물과 배경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갈등의 실마리,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전개에서는 등장인물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시작이 돼서 그것이 점점 고조가 되고 상승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절정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하강에 이르러서는 갈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또 긴장감이 풀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대단원에서는 갈등이 해소가 되고 사건이 종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희곡의 구성 요소와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요. 희곡의 구성 요소는 대사와 지시문과 해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사는 배우들이 주고받는 배우들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화는 배우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고요. 독백은 배우가 혼잣말, 속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방백이라는 것은 관객에게만 들리고 그 무대 위에 있는 다른 배우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면 배우가 관객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는데 그때 상대방 배우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된 그런 배우의 대사를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시문은 지시해주는 그런 글인데 무대를 어떻게 꾸며라 라고 지시해주는 무대 지시문이 있고요. 배우들의 동작을 예를 들어서 손뼉을 치며 아니면은 머리를 극적거리며 아니면 미소를 지으며 이러한 동작을 지시해주는 동작 지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은 무대 장치에 대해서 또 등장인물과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해설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는요.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해설, 대사, 지시문은 희곡과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시나리오는 장면 번호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는 4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는 드라마나 영화로 상영을 해야 되니까 드라마나 영화로 상영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로 배우들의 연기를 촬영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는 카메라를 어떻게 찍어라 라는 그런 시나리오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용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 9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S# 이것은 씬 넘버인데요. 장면 번호에 해당하고요. FIFO는 fade in, fade out으로 fade in은 화면이 점점 밝아지게 찍어라 라고 지시해주는 용어이고요. FO는 화면을 점점 어둡게 하라는 그런 용어에 해당하고요. 다음으로 insert는 화면과 화면 사이에 다른 화면을 끼워 넣는 그러한 용어이고 over랩은 한 화면에 다른 화면을 겹쳐서 장면을 전환하는 것을 OL이라고 하고요. E는 이펙트의 E인데요. 이때 E는 효과음이에요. 효과음이라는 거는 화면 밖의 음향이나 또는 대사에 의한 효과인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가 지금 도로변에 있다. 그러면은 찻소리, 또 바닷가에 있다. 그럼 파도 소리, 산속에 있다. 그럼 새소리, 그러한 소리들을 음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CU인데요. CU는 클로즈업,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CU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NAR은 내레이션인데요. 이 내레이션은 화면 밖에서 들려주는 그런 설명 형식의 대사를 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몽타주가 있는데요. 이 몽타주라는 것은 여러 장면을 찍어서 그것들을 적절히 떼어 붙이고 편집을 해서 사건의 진행을 축약해서 요약해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을 잘 봐야겠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한 달간 집에서도 열심히 하고 스터디 카페도 가서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설명을 듣고 열심히 필기를 하고 또 학원에 가서도 열심히 수업을 하고 밤이 새도록 밤새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장면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런 장면을 찍었다가
그것들을 전부 편집을 해서 한꺼번에 보여준다고 하면 한 달간 내가 열심히 공부한 그런 사건을 압축을 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몽타주 기법이라고 합니다.